한 분기 동안 60조 원을 벌어들인 회사가 그 돈을 나눠준 주식 한 주당 배당금은 37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해 보이는 숫자가 사실은 앞으로 몇 배로 불어날 돈의 첫 신호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답을 풀 열쇠는 지난 며칠 사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동시에 나온 두 장의 발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금요일 SK 하이닉스가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375원을 배당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 주가가 한 주에 142만 원 안팎이니 주식을 들고 있는 대가로 받는 돈이 주가의 0.02%라는 뜻입니다.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건 317원, 편의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분기 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60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79조 원 가운데 76건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이니 제조업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익률입니다. 하루로 쪼개면 6,600억 원씩 벌어들인 셈인데 정작 주주 몫으로 떨어진 돈은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액수였던 겁니다. 이 간극을 보고 화가 나셨다면 정상입니다. 다만 그 분노를 풀기 전에 375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사실 올해 실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75원의 살을 곱해보면 1,500원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는 한 해에 주당 1,500원을 배당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그걸 넷으로 쪼개 분기마다 375원씩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회사 월급 명세서로 치면 실적과 상관없이 매달 똑같이 찍히는 기본급 같은 겁니다. 이 기본급이 정해진 시점을 알면 지금 상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SK 하이닉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배당 정책을 짜면서 연간 고정 배당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는데 그 직전 정책이 만들어진 시절은 메모리 값이 바닥을 기던 적자의 시기였습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팔수록 손해가 나던 그때 회사가 주주들에게 약속한 건 아무리 어려워도 이만큼은 지키겠다는 최저선이었지 지금처럼 돈을 쓸어 담을 때를 대비해 짜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375원은 회사가 인색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아직 정산이 시작되지 않아서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배당 정책 탓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 이미 꺾인 신호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코스닥이 하루 만에 7% 가까이 뛰며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는 동안 같은 시각 반도체 대형주는 나란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알려진 사상 최대 실적 소식에 시장이 더는 놀라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고 놀랄 일을 찾는 돈이 아직 반응하지 않은 코스닥 쪽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즉 지금 반도체 대형주에 남은 카드는 실적이 아니라 쌓아놓은 돈을 얼마나 주주에게 돌려주느냐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배당 정책 문서 안에는 기본급 조항 옆에 성과급 조항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쌓이는 인겨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가 공장 짓고 장비 사는 데 쓴 돈을 제하고 남는 진짜 여윳돈의 절반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375원은 이 두 조항 가운데 기본급 쪽뿐이었고 성과급 쪽은 단 한 번도 정산된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일부러 미룬 게 아니라 이 조항 자체가 3년치를 누적해서 계산하는 구조인데다 올해 54조 원이 들어가는 설비 투자 규모가 최근에야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3년 정책의 절반이 지났고 투자 규모도 확정됐고 이익은 분기마다 60조 원씩 쌓이고 있으니 계산에 필요한 재료는 다 갖춰진 셈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지점에서 회사가 스스로 일정을 당겼습니다. 7월 29일 실적 발표 자리에서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12월까지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공유하겠다고 했던 회사가 딱 9일 뒤인 8월 7일 공시에서는 이걸 3분기 중으로 바꿔 말했습니다. 석 달을 스스로 앞당긴 겁니다. 실적 발표 직후 쏟아진 주주들의 항의를 회사가 흘려듣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인겨현금 흐름의 절반이라는 조항에 올해 예상되는 인겨현금 흐름 100조 원대 중반을 넣어 계산하면 주주환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100조 원을 웃돕니다. 이번에 실제로 나간 분기 배당 총액이 2,733억 원이었으니 그 재원은 지금 나간 배당의 수백 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물론 이 돈 전부가 현금으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 배당으로 통장에 바로 꽂힐 수도 있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 자사주 소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된 건 아직 없고 다만 그 주머니의 크기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옆으로 돌려보면 이 이야기가 하이닉스 한 종목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10일 KB증권이 삼성전자를 놓고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주주 환원 규모가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의 연간 주주 환원 규모는 9조 8천억 원 수준이었으니 최소치만 잡아도 10배가 넘게 불어나는 셈입니다. 이 보고서를 쓴 리서치 본부장은 최소 100조 원만 풀려도 지금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7%를 넘어선다고 밝히며 목표주가 60만 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근거는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8배 넘게 늘어난 112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4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세계 기술 기업들이 주문한 고성능 메모리 물량 가운데 실제로 채워지는 비율이 60%에 그치고 있고, 메모리 공장은 새로 지어도 물건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리니 이런 실적 흐름은 최소 3년은 이어질 거라는 계산입니다. 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림이 하나로 겹쳐집니다. 둘 다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둘 다 그 돈을 공장에 쏟아붓느라 정작 주주에게 나눠줄 몫은 옛날 기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회사의 월급 명세서는 폭발적으로 두꺼워졌는데 그 돈을 주주 통장으로 보내는 자동이체 설정은 몇 해 전 그대로 걸려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계좌가 코스닥의 급등을 지켜보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건 회사가 못 벌어서가 아니라 이 자동이체 설정이 아직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정을 갱신하는 절차가 바로 지금 몇 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실제로 여러분 통장에는 얼마로 찍힐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를 1천만 원어치 들고 계신 분이라면 1년에 4번 375원씩 받아봐야 손에 쥐는 돈은 10,000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만약 100조 원대 재원 가운데 일부가 특별 배당으로 풀린다면 이 숫자는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갑니다. 삼성전자 쪽은 계산이 더 선명합니다. KB증권 전망대로 배당 수익률이 7%를 넘어선다면 2천만 원어치를 들고 계신 분은 지금 1년에 7만 원 안팎을 받다가 14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1억 원을 넣어두신 분이라면 7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3억 원이라면 연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70만 원, 웬만한 연금 수령액과 맞먹습니다. 이게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한 증권사의 전망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다만 지금 나간 375원이 바닥이지 천장이 아니라는 것, 그 계산의 방향만큼은 숫자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 그림에는 함정도 3개 끼어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풀리는 몫은 통장에 현금이 찍히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줄어 내 몫의 가치가 올라갈 뿐 팔아야 현금이 되는 돈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분이라면 발표가 나왔을 때 전체 환원 규모가 아니라 그 가운데 현금 배당이 얼마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3분기 중이라고 못 박았어도 기업의 일정은 얼마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문에 오르고 발표 당일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는 흐름은 주식시장에서 낯선 패턴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발표 하루에 모든 걸 거는 근거로 삼기보다는 새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걸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은 이번 375원 배당의 기준일이자 낡은 자동이체 설정이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날입니다. 9월 한 달은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주주환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이고, 이르면 8월 말에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3분기 실적 발표일은 9월에 나온 약속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으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세 날짜를 순서대로 두면 낡은 기준으로 마지막 정산이 나가고 새 기준의 설계도가 공개되고 그 설계도에 실제 돈이 얼마나 채워지는지가 확인되는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냉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오늘 화를 내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몇 주인지 그 숫자에 375원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둡니다. 그 기준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9월에 발표가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소식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당장 사고팔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짚어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9월 발표가 실제로 나오는 날 그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다시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